네, 안녕하세요. 명의대로 복귀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이제 복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밋밋하긴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뭐 보합권 정도, 상해 증시도 이제 막판에 조금 흘러내려서 이제 약보합 정도, 미국 시장도 뭐 보합 정도. 그러니까 뭐 특색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개별 어떤 종목이라든지 개별 테마 이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오늘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 마감부터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0.05% 하락해서 2,2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뭐 거의 보합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그냥 뭐 큰 특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합권 흐름 마감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0.45% 하락해서 이제 747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이제 지수단으로는 어떤 특색이 크게 보이진 않는데 기술적인 흐름을 어제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체크해드리면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요 선에서 저항이 어느 정도 좀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튀려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 예를 들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굉장한 어떤 타결, 좋은 소식으로 이런 거 들려오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이는 이걸 강력하게 돌파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지수 관련주들이 그래도 보합권 정도 저항을 받은 이유는 이런 어떤 지수 저항권이라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 제약발 종목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 역시나 지수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그 삼성바이오로직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의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음봉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수의 어떤 저항권에서 발생하는 위로 강하게 칠 만한 어떤 명분이 여기서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을 받거나 옆으로 기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그 지수가 밑으로도 빠지기 어렵고 그렇다고 위로 가려면 또 큰 명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옆으로 좀 기는 횡보 국면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양시장 모두 오늘 좀 보합권, 횡보 국면의 어떤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요. 해외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역시 미국 시장도 보합권, 아시아 증시도 정말 이제 보합권. 이렇게 일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나온 어떤 날도 흔치는 않은데 거의 똑같은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나스닥 시장 최근에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중장기 평선 여기 이제 돌파라면 점진적인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연준이 그 1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죠. 그게 있으면서 금리 인상 기조의 어떤 중단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시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보합권 내지는 어떤 강보합권의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뭐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종합 증시 한번 체크해드리면요. 최근에 상해 종합 증시가 각도를 올리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타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주식에서 이미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윗꼬리를 그리면서 지수가 조금 그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죠. 이게 어느 정도 저항권에 있기 때문이고 또 최근에 그 기대감으로 좀 올린 부분에서 차익 실현 어떤 욕구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그런 물량이 막판에 좀 나오면서 음봉 형태로 좀 마감되어졌다. 이제 상해 종합 증시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추세를 깨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있게 볼 필요는 없는 그런 어떤 그 오늘 마감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그 미국 시장, 중국 증시도 뭐 큰 특색보다는 그냥 좀 잠잠했던 그런 어떤 흐름이었다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 보시면 여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수급입니다. 프로그램 수급인데 어제도 보여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5천억 정도가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으로 들어왔다. 근데 오늘 보시면 2,500억 들어왔죠. 예,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수급을 계속 우리나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인 어떤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급을 신흥국으로 지금 유입시키고 있고 신흥국에서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쪽으로 예, 이 수급을 움직이고 있다, 이동시키고 있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계속 체크가 되어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코스닥 잠깐 좀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은 코스닥도 우호적이죠. 예,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 수급이 코스닥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 오늘 같은 경우는 140억 정도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덩치가 작으니까 예, 역시나 이제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순매수 기조를 이렇게 보인다는 부분이 그래도 수급에 받쳐주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프로그램 수급이 지수의 안정화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다. 예, 이 흐름에 큰 변동이 발생할지 여부를 여러분이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복귀를 하는 이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그 종목별로 한번 좀, 예, 섹터, 테마,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특색이 없었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특색들이 좀 많은 그런 날이었던 거죠. 먼저 체크해 볼 부분은 그 아침에 많은 분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뉴스 보셨을 겁니다. 갤럭시 S10, 예, 이게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 관련된 그 보안 관련주, 이제 안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이제 탑재되면서 거기에 따른 그 보안 관련주들이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동반하는 강세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특색이 있고 어떻게 보면 테마단으로는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상한가였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는 차트가 K사인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아니 제가 착각했네요.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 예, 라온시큐어 옛날에 그 인터넷 은행 관련한 보안주로도 이제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관심을 끌었던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은 이 매물대 차트를 가져왔어요. 이 초록색이 이 가격대에 매물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온시큐어 같은 종목이 오늘 갤럭시의 어떤 호재를 바탕으로 탁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은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단발성일까?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판단할 때 일단 재료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1박 2일 정도 나타난다면 이틀째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늠하려면 앞에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매물이 예, 한 번 정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한 번 정도 더 칠 만한 어떤 위치다. 비빌 수 있는 위치다. 예, 이렇게 좀 나와질 것 같고요. 거래량 수준을 보면서 판단해야 돼. 대량 거래가 터지면 1박 2일짜리 시세라는 의미겠죠? 예, 그걸 좀 판단하시면서 오늘의 어떤 이 갤럭시 테마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비슷합니다. 오늘 K사인이라는 종목도 오늘 이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비슷한 흐름이에요. 예, 차트를 보시면, 이 보안주들이 굉장히 소외가 됐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계속 역별로 쭉 밀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거래 없이 이어지다가 여기서 거래 터트리면서 상한가를 쳤죠. 예, 중장 이평선을 오늘 돌파를 해봤기 때문에 앞서 있는 여기 매물대, 예, 요 정도가 매물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치고 죽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때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 예, 늘어나지 않으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시세를 뿜는 이런 어떤 종목들은 거래량이 더 증가하는가 여부가 시세의 연속성과 아니면 하루 이틀짜리로 끝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내일 좀 한번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테마군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묵직하지만 시총이 좀 큰 규모를 가지는 쪽이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오늘 일제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오늘 삼성중공업의 모멘텀이 있었죠. 예, 삼성중공업이 오늘 LNG선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선주 중에서 이 삼성중공업이 제일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주가 흐름도 위에 어떤 매물보다는 자리를 딱 잡아 넣은 거죠. 상승시킬 수 있는. 예, 이 종목 이제 지금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식할 때. 예, 모멘텀이 발생했는데
지금 최근에 여기서 눌리면서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형태에서 이 탁 오늘 양봉을 띄웠죠. 그러니까 지금 정배열로 쫙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가벼워진 상태죠. 주가 올리기에.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에 대한 인수 요 소식이 나오면서 정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은 향후 약간 좀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노조 문제도 있을 거고 인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삼손하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어떤 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삼성중공업으로의 어떤 수급 이제 이동이 좀 있다는 겁니다. 수급적인 이유가. 그게 오늘 모멘텀도 받았지만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더 상대적으로 조선주 중에 좋았던 어떤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되고요. 제가 볼 때는 조선주 내에서는 지금 현재 탑픽이 되는 어떤 모습이고 기관 투자들은 여전히 조선주에 대해서 올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역시나 삼성중공업하고 비슷하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이제 수주도 잘 되고 있죠. 1월 달에. 기술적인 흐름이 정배열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란히 올라가는 겁니다. 중장기 평선이 밑으로, 단기 평선이 위로 하면서 주가를 올리기에 가벼워진 어떤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조선주 중에서 탑픽으로 보면서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가 조선주 중에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대북 섹터가 좀 오늘 움직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았던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오늘 그 아침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 추가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시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하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우려하는 스몰딜 형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 이 대북 섹터의 이제 관련주들의 실망 매물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쏟아지면서 장 초반에 좀 출렁거렸습니다. 뭐 오후에 좀 회복하긴 했지만 일단은 오늘 약세적인 어떤 측면의 섹터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현대건설 이제 이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이제 대북 섹터의 이제 대장주군이죠. 작년에 북미 정상회담 때 어땠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보시면 그 회담 전에, 회담이 12일이었죠? 12일이었는데 회담 전에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시세도 폭증했죠. 그러니까 회담 전부터 무너지면서 쭉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을 엑시트했다는 거죠. 물량을 엑시트했다는 거예요. 거래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 주가가 7만 원대인데 이제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다수 발생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물량이 분산됐다는 거죠. 분산됐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때랑 지금이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저는 북미 회담 전에 어떤 노이즈 형태라고 봅니다. 결국은 기싸움이죠. 결국 북미 간에. 보시면 밑꼬리를 그리고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보시면 거래량이 잠잠합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잠잠하죠.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문제가 있으면 메이저부터 나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대북주의 약세를 이끌었던 수급 주체는 일반 개인 투자들의 투매성 물량이죠. 투매라든지 실망, 투매성, 실망성 물량 정도가 나온 거지 메이저 물량이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전에 나오던 그 거래량 시세랑 지금의 시세랑은 다르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직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많은 뉴스와 언론 매체를 듣다 보면 막 혼란스럽습니다. 정보가. 근데 가장 단순하게 봐야 됩니다. 메이저 물량들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추세가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는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고요. 마찬가지로 작년 북미 정상회담 때 거래량을 보세요. 엄청나게 터지고 시세가 폭발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물량 분산시켰으니까 빼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평선 살아있고 추세 살아있고 정배열로 깔려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물량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투매성 물량이고 그걸 받고 밑꼬리 그리면서 다시 추세는 다시 회귀했죠. 예, 복귀했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때랑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그런 식으로 됐으니 뉴스가 나왔으니까 빠지고 야 이거 뭐 북미 회담 전에 재료 소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는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섹터를 이제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셀트리온 계열 쪽이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많은 이제 섹터 업종군인데,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지수를 이끌어주는 그런 섹터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흐름이 조금 약세로 나왔다는 거 자체는 지수가 어느 정도 저항권에 있다는 거죠. 예, 저항권을 어디 보니까 적극적인 어떤 올리고자 하는 수급, 그런 명분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예, 기술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기술적인 저항선에 봉착해 있게 되면 그게 갭으로 뛰어서 시작하더라도 이게 물량이 나와서 눌려버립니다.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시는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인데 조금 쉬어주겠다는 거예요. 이평선에서 지금 저항받으면서 음봉 형태가 나왔다는 거. 예, 이게 이런 게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형태의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요한 어떤 종목들 군이니까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세 자체가 지금 셀트리온하고 비슷하죠. 그냥 옆으로 이제 깁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음봉이 좀 나왔고요. 예, 그렇다고 이게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전환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주식의 추세와 시세를 보실 때는 주가의 어떤 이평선과 봉의 위치 그리고 거래량하고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 IT, 제약바이오 이 순환하지 않습니까? 수급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요 형태,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옆으로 기는 형태는 잠시 쉰다는 것뿐이지 추세가 하방으로 밀린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이따가 이제 전략 부분에서 좀 제가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 대장 2명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좀 쉬어가는 국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이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잠시 다른 쪽으로 가셔도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명인들의 해안 쪽으로 가서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테마단의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큰 업종 쪽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군, 그게 뭔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야지 지금 수급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업종, 그 대표주를 우리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 명분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표를 좀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5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 순서입니다. 예,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1위가 롯데케미칼입니다. 얼마나 하면 1,100억입니다. 예, 롯데케미칼. 그리고 저는 이걸 체크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뺍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 막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 호텔신라, 그리고 뭐 아모레 퍼시픽,
LG 디스플레이도 정체가 크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케미칼, 현대중공업, 뭐 신세계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보시면 수급이 지금 어떻게 좀 어떤 경향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기관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걸 좀 알 수 있는데 요걸 이제 한번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롯데케미칼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어제도 이제 화학업종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IT 쪽하고 제약바이오가 지수 관련주잖아요. 근데 그 두 섹터가 지수의 어떤 저항권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리고 밸류가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평가 국면에서 어느 정도 밸류 정상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은 일단은 들어오고 있어요. 신흥국, 한국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밸류 배력을 조금 더 느끼는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 게 지금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수급에서도 볼 듯이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제 화학 섹터입니다. 이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여기서 그 바닥권 확인들을 계속 해줬어요. 몇 번을 이제 바닥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들이 이 정도가 바닥권이구나 해가지고 확인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다고 이게 막 치고 나간다. 그러려면 아직 명분은 부족합니다. 완전 추세가 강세로 가기에는 명분은 부족해요. 하지만 밸류가 정상화될 때까지 그게 이제 중장기 이평선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 밸류가 정상화되는 어떤 구간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섹터에 지금 자금들이 기관 외국인 자금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이걸 한번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면 또 이제 그 외국인 수급 상위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 수급 상위 보시면 이 호텔신라 신세계 같은 이 면세점주가 지금 상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호텔신라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비슷하잖아요. IT 제약이 쉬어가니까 밸류가 낮아져 있지만 올해 턴 어라운드에 기대감이 있는 업종의 대표주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면세점 중국 소비의 대표적인 대장주입니다. 호텔신라. 바닥을 연속적으로 확인하니까 이제 뭡니까? 지난 1월 달 중국인 관광객 늘어났대. 그리고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 뭐 미중 뭐 무역 협상 이런 것들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향후 유커들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이 명분 먼저 이제 수급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이게 밸류 정상화되는 걸 우리가 노려야 됩니다. 이 중장기 이평선 라인대 정도까지가 밸류 정상화가 되는 구간대라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구간대.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근거를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삼성전자고요. 잠시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밸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까지 오니까 밸류가 정상화되는 구간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바닥권에서 바닥 확인한 종목군들은 이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장기 이평선 정도까지 올리는 형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수단매 수급이 돌면서. 그러니까 아까 보신 면세점 그리고 그 화학 관련된 대표 종목들도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중장기 이평선 라인대까지 밸류의 정상화되는 어떤 수준까지 반등이 조금 수급으로 밀어붙이면서 올라올 수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볼 땐 트레이딩 관점도 좋고요.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좀 기다리는 어떤 전략을 펴도 좋고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펴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형식으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그런 어떤 그 대표적인 업종 그리고 대표주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본 거고요. 네, 뭐 최근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글로벌적인 그리고 국내 지수적인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 섹터별로 선순환 도는 어떤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화학이나 이런 어떤 뭐 이 대형 업종으로 가든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테마로 가든 지금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은 어떤 이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명의대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전략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